11월 21일 또 이벤트 데이입니다. 개장 30분 앞두고 있는데요.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망의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된 날이었죠. 그 실적 결과부터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장 복귀 시작합니다.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긴장감, 경계감이 자리하면서 3대 지수가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죠. S&P 500 전일과 동일한 수준, 다우 지수만이 소폭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시장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긴장감이 조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가 어제 미국산에 이어서 영국산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 추가로 들려왔습니다. 키우에 공습 경보가 발령됐다라는 헤드라인도 전일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하는 상황 속에서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가 인플레이션 목표치 2% 도달로의 진전이 stalled 됐다. 한국어로 해석을 하자면 조금 멎어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좀 진정되는 듯했던 국채금리가 다시금 상승 자극을 받았습니다. 금리에 민감한 취약한 기술주를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조금 출회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엔비디아 실적 한 줄로 정리하자면 역시 3분기 실적은 강력했는데 4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정리를 해볼 거고요. 그 밖에 주요 특징주들, 보험사들의 주가가 강력하게 급등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의료보험기구 수장에 쇼 닥터인 오즈 닥터를 지명했다. 이러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유명 건강 프로그램 닥터 오즈 쇼를 오랜 시간 진행해왔던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 메디케어를 지지하는 박사이기도 한데 그렇게 된다면 메디케어를 지원하고 있는 여러 보험주들의 수익이 크게 늘어날 수가 있겠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주가가 4.1%, 그 밖에도 휴마나라든지 몰리나 등의 주가도 동반 강세였습니다. 포드의 주가가 2.9% 밀렸습니다. 유럽 지역에서 전체 인력의 14%에 달하는 4,000명 감원에 나서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전기차 수요 감소가 지속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전기차 산업 전체에 대한 불안 심리가 조금 번졌고요. 테슬라 역시도 1%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타깃입니다. 미국의 대형 소매업체 가운데 하나죠. 어제 월마트의 깜짝 실적과는 상당히 대조되는 실적 성적표를 공개했습니다. EPS와 매출이 모두 미스가 났고 가이던스마저 실망스러웠는데 지금 한 멜리우스 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타겟의 전반적인 물건 가격이 월마트에 비해서 한 5% 정도 높다라고 합니다.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또 임금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는 지금 시점 속에서 물가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타겟에서 월마트 등 다른 소매업체들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까지 특징으로 포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실적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침부터 이 실적 수치 아주 자세하게 팔로우업을 하고 계실 텐데요.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면 매출액은 350억 8천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94% 뛰어오른 수준이고요. 컨센서스도 한 8% 정도의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EPS 역시도 81센트로 기대됐던 75센트보다 훨씬 높게 잘 나와줬고요. 총 마진율은 75%,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되겠습니다. 지지난 분기에 8%에 비해서는 둔화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역시 굉장한 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실적이 전반적으로 괜찮았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는 좀 하락세를 띠고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 4분기 매출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이 조금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375억 달러로 제시를 했는데 물론 보시다시피 컨센서스를 웃돌기는 했습니다만 월가 기관 투자자들이 서로끼리만 이 공유하는 실제 이 예상치라는 것이 있죠. 위스퍼링 넘버가 395억 달러 정도로 예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20억 달러 정도의 미달된 수준으로 발표가 된 것이다 보니까 지금 약간의 실망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이 있습니다. 자, 그 밖에 하이라이트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데이터 센터, 지금 현 시대 AI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부문이 되겠죠.
AI 채택이 증가하면서 매출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호퍼 플랫폼의 수요가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블랙웰의 생산 및 출하는 4분기에 시작을 하겠다. 다만 양산 본격적으로는 내년부터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세 부문별로 봤을 때에는 이거 좀 대박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자동차 부문이었습니다. 72%나 매출 증가세를 나타냈는데 자율주행 플랫폼의 매출이 성장을 견인했다. 이러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투심까지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일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어닝콜에서 그 밖에 나왔던 내용들, 블랙웰의 수요 초과 현상은 회계년도 2026년까지 지속이 될 거라는 예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와 관련해서도 우리 제품을 만드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발언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의 이 엔비디아의 실적 성적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잠시 후 개장 중계에서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뉴스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퀀텀 컴퓨팅이 2차 계약 수주를 따냈다라는 소식에 오른 건데요. 국내 관련주들 정리해봤으니까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그리고 푸틴이 우크라 영토 할양 전제하에 트럼프와 휴전을 논의할 의향이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국내 비트코인 테마, 우크라 재건 테마까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서울 전략 가보시죠. 자, 이벤트데이 오늘 우리 시장의 표정은 반격을 도모할 수 있을지 매번 기대하고 또 실망하는 것이 반복되고는 있지만 또 한번 기대를 걸어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거래대금이 전날보다 더 줄어들었습니다. 8조 원대까지 내려앉은 거래소 쪽에 이 거래대금 계속해서 유동성이 좀 마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0.4% 반등에 나섰지만 아직도 2,500선 아래에 2,480선에 머무르고 있고요. 코스닥은 680선대로 막판에 다시금 하락으로 반전된 모습입니다. 최근 코스닥의 부진, 그리고 코스피는 5일선을 지켜가면서 조금씩 그래도 힘을 내고는 있는 단계이지만 강한 반등은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코스닥의 경우에는 2차 전지와 바이오, 큰 틀에서 이 두 섹터가 눌려있다 보니 좀 부진한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팔고 있고요. 자, 어제 우리 시장에서 지수를 그나마 견인했던 섹터들은 경기 방어적 성격을 띈 섹터들이었는데요. 밸류업 펀드 오늘부터 해서 투자 개시되고요. 2천억 원 정도의 자금 투입됩니다. 은행주가 이 가운데서 상승했고 다음 달 또 리밸런싱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주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일제히 좀 급등 시세를 연출했고요. 현대차도 같은 맥락 안에서 어제 자동차 꽤 선방했습니다. 음식료와 통신의 경우에는 경기 방어주로서 어제 강한 상승 움직임을 나타냈고 특히나 음식료 안에서도 CJ제일제당은 바이오 쪽 사업부 매각한다는 이슈, 오리온은 실적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여줬죠. 트럼프 트레이드가 어제는 일제히 좀 약했습니다. 우주항공, 자율주행 다 같이 좀 급락 시세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다만 조선기자재 쪽으로는 트럼프가 우리 쪽으로 협력의 손길을 내밀었고 트럼프 트레이드이자 대표 수혜주로 꼽히면서 계속 순환매 속에 살아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화엔진이 한 4%가량 올랐고요. 현대중공업 5%의 강세, 어제는 유독 기자재 쪽 그 안에서도 LNG 관련 종목들이 강세 움직임을 띄었는데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러우전 관련해서는 종전과 확전 그 즈음 어딘가에서 이런 변동성을 계속해서 시장은 겪고 있습니다. 방산, 식량 어제 오른쪽이고요. 재고는 밀렸습니다. 오늘은 뒤집어질지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엔비디아 성적표 앞서서 체린 앵커가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하이닉스까지 언급이 됐고 또 하나의 키워드로 자율주행까지 오를 수 있을까? 일단은 반가운 부분은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4%가량 빠지다가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한 1.5% 정도로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헤드라인 넘버는 조금 전에 전해드린 그대로입니다. 다만 처음에 빠질 때 해석들이 나왔던 게 전년 대비 한 90% 오른 이번 분기의 매출액 역시 잘한 건 맞는데 다음 분기 매출 전망치를 보니 전년 대비 한 70%가량 오를 것 같은데 이거 아무래도 매출액
성장률의 증감치가 떨어지는 것 아닐까에 대한 우려감도 충분히 꼽으려면 꼽을 수 있는 실망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컨퍼런스 콜 이후에 낙폭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여기서 나왔던 코멘트들의 시장은 일단은 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건 해석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후퍼 쪽은 중국에서 이끄는 수요가 매우 강하다. 블랙웰도 최근에 서버 과열이라든지 생산이 좀 안 되고 있다. 이런 잡음들이 있었는데요. 문제없이 진행되면서 이제 진행이 될 거다. 출하 예정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수요 인세인 한 번 더 CFO가 강조를 하더라고요. 이 내용도 감안해 봐야겠습니다. 결국은 어제까지 이 엔비디아의 실적, 성적표를 기다린 우리 반도체 쪽인데요. 어제까지의 표정은 사실 좋지 못했죠. 특히 반도체 투톱의 경우에는 하이닉스가 어제 보합으로 거래를 마치며 17만 닉스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 달 동안에는 무려 8.4% 빠졌고요. 삼성전자는 최근 반격을 도모하면서 자사주 매입 소각에 반응을 하고는 있지만 엔비디아 쪽으로 콜 승인이 나오지 않아 여전히 좋지 못한 상황이죠. 다만 엔비디아의 성적표는 우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시장을 살리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늘의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이 어떤 호재로 반영될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근의 수급은 IT 투톱을 외국인들 계속 판다. 기관 안에서는 살짝 나뉘어 있는데 삼성전자는 연기금은 꾸준히 산다.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금융투자 중심으로 사들이고 있다. 이런 포인트는 엇갈려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외국인들이 우리 하이닉스와 삼전을 사줘야 할 텐데 오늘의 수급 변화도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어제 일부 소부장단이 좀 반등을 줬습니다. 월간 단위로 보면 반도체 투톱 못지않게 많이 빠져 있어요. 이 구간 안에서 반등을 도모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더 작은 시총 사이즈가 조그만 이 소부장단으로 주가 수익률의 기대치는 높아질 겁니다. 같이 튀어오르는지 여부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종전, 확전. 그 사이에서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시세 안에서 방어주는 포트폴리오의 필수템인가. 어제 방어주들의 시그널이 일부 나오면서 이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했는데요. 일단 뉴스는 좀 혼돈의 카오스를 겪고 있죠. 계속해서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트럼프 당선인 미대선 이후에는 아무래도 재건 쪽으로 조금 더 힘이 실렸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러우전이 장기화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우크라이나 쪽으로 장거리 미사일 허용을 하는 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레임덕, 이제 마무리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서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정치, 경제 쪽으로 워낙 이야기가 많은데요. 이 바로 직후에 결정 이후 러시아 쪽으로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있었고 조금 전 체리넨코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영국제 미사일까지 지금 새롭게 공격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푸틴도 핵으로 맞대응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은 상황이고요. 근데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이렇게 두 가지 재료가 완전히 좀 엇갈렸죠. 키우 쪽으로 이 미 대사관에서는 이미 지금 긴급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전해졌고요. 지금 러우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쪽으로는 분위기가 계속 험악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푸틴이 트럼프와 평화협상 의향 있다. 이렇게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를 내놓으면서 푸틴이 확전보다는 계속 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구나 라고 해석해보면서 핵전쟁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닐 수도 있겠다. 시장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안전자산 관련해서는 계속 체크가 필요합니다. 어제 이 뉴스 나오고 나서 굉장히 좀 놀라셨을 텐데 이후에 글로벌 자산으로 꼽히는 이 안전자산들이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도 같이 반영했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 관련해서 지금 모아놓은 지표들이 움직일 경우 다 같이 급등하면서 안전자산 쪽으로 강한 시세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시장도 매우 긴장하고 있다는 시그널로 인식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갖고 와봤고요. 채권, 엔화는 간밤 빠졌습니다. 금, 천연가스 강세 움직임. 러우전 이후에 천연가스 쪽으로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뒀습니다. 자, 관련주 체크합니다. 어제 방산이 움직였고요. 사료 곡물 쪽으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거래에서는 방산이 다 빠졌고 재건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내용인 즉슨
미 대사관, 키이우 쪽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지금 폐쇄에 들어갔다는 내용보다는 푸틴이 트럼프와 협상할 의지가 있다에 조금 더 귀를 기울였던 시장의 반응이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단기적으로 재건주들이 다시 반등을 도모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종전, 확전 그 사이에서의 변동성 속에 이들 섹터를 어떻게 가져가냐 여부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잠시 후에 전략적인 측면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천연가스 관련해서도 조금 전에 가격이 7%가량 간밤 올랐습니다.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천연가스, 액화천연가스인 LNG 쪽으로 이 가격 상승과 함께 미국에서 수출을 크게 높일 수 있다. 트럼프 취임 이후에는 대폭 수출 재개에 들어갈 것이다. 여기서 조선주들이 우리 쪽으로 수혜를 많이 받을 거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 일부 움직였는데요. 같이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쟁 이슈가 종전, 확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된다면 이 방어주들이 포트폴리오의 일부 어느 정도 안전자산으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해지하는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어제 일부 움직였던 종목들의 표정을 보시면 은행, 음식료, 통신 다 강했고요. 특히 통신 KT는 신고가 부근이죠. 이 부분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바이오 종목들 어제 알테오젠이 빠져서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알테오젠 경쟁사인 할로자임 쪽으로 일부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여기서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또 빠졌다라는 이야기들까지 있었는데요. 이와 함께 요한양행 포함해서 이 비만 관련 종목들도 같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별로 상이하지만요. 그런데 반갑게도 간밤 미국 시장에서는 글로벌 비만 치료제 대표 종목들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급격한 조정에 따른 저가 매수 유입으로도 볼 수 있겠고 기대 요인도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 지금 중국 쪽으로 위고비 정식 출시 들어갔고요. 비만 인구가 1억 8천 명이라고 하네요. 여기에서 대량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면 또 다른 업사이드를 다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중국 쪽의 수요 뉴스 나오는 대로 업데이트 해드릴 거고요. 다음 달에 새로운 비만 치료제 카그리세마가 이제 노보노디스크 쪽으로 계속 임상 진행해서 결과 발표 드디어 합니다. 많은 아이비들이 여기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있고 새로운 오젬픽과 관련돼서 이 수요를 기대할 수 있다고 꽤 호평 내놓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지금 빠진 구간이라서 이 반등과 함께 결과 맞물린다면 비만 관련한 종목들이 이렇게 한 달 동안 많이 빠졌는데 이들 종목들의 전략도 다시 재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홀로 달린 펩트론과 인벤티지랩 여기에서의 업사이드는 어느 정도나 열릴지까지 체크하겠습니다. 당잠사 브리핑이었고요. Q&A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 분위기부터 체크를 해보죠. 동시효과 구간입니다. 양시장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크진 않습니다. 낙폭은 코스닥은 680선 또 테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요. 오늘 현대차 어제 이어 반등, 바이오 쪽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반등 도모하는데요. 하이닉스 아쉽네요. 약보합권 출발 예상입니다. 코스닥은 알테오젠이 보합권에서 바이오가 좀 약하고요. 2차 전지도 하락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Q&A는 김성훈 KM투자파트너스 대표와 함께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낙폭을 줄인 컨콜에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시간에 바로 발표 나오고 나서 하락한 이 시세 자체에 주목할 것인가?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할까요? 네, 지난 분기에도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외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지금은 블랙엘에 대한 발열 이슈 해소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췄었는데 늘상 있는 일이고 이제 블랙엘 같은 경우는 26년도까지 계속해서 쇼티지에 대한 또 흐름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해소를 해줬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점은 데이터 센터의 성장 그리고 자율주행 섹터에 대해서의 성장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사실이 국내 시장에서는 오히려 더 이렇게 좀 신선한 재료로서 또 우리가 자율주행에서 섹터의 흐름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19만 닉스 매물대가 지금 19만 대에서 많이 쌓여 있는데 사실상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으니까 심리적 안정감은 줄 수가 있을 것 같지만은 반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반등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일단 국내 시장과 미국 시장에서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관세에 대한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과 동일화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본다면은 이제 우리가
그 섹터에 대해서 오히려 AI의 투자와 관련된 네이버나 SK텔레콤으로서 대체적으로서 순유입이 커지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반응이 없어요. 아쉽습니다. 개장 후 표정은 봐야겠지만 일단 반도체도 소부장단도 조용하고요. 자율주행 쪽도 오늘은 또 빠지면서 출발하고 있어서 잠시 후 전략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방어주에 대한 관심을 갖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편입 아이디어는 어느 정도 갖고 계신지, 시간의 거래에서 오른 이 재건주들, 변동성이 너무 큰 이 전쟁 관련 종목들에 대한 대응까지 궁금합니다. 네, 최근에 보면은 로우볼이라고 하는 배당 관련 ETF들이 코스피가 이제 9월 말 대비해서 4% 하락했을 때 오히려 연속 6%씩 반등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일단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상장사들은 약 7% 정도 한 달 새에 하락을 했지만은 오히려 상승하는 업종들은 이렇게 통신 업종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변동 관련된 업종들이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KTNG라든지 SK텔레콤이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또 소폭 상향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연말로 갈수록 찬바람 불 때의 배당 관련된 섹터로서의 우리가 바벨 전략 가지고 흐름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재건주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조금 더 돌린다면 저는 지난주까지 재건주에 대한 흐름은 일단 트럼프가 24시간 안에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푸틴에 대한 그 전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토를 작년에 대비해서 6배 정도 늘린 상황에서의 휴전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는 길목에 대한 잡기 차원에서는 재건주 쪽으로 일부 물량 복은 좀 관심 있게 지켜봐도 된다라고 의견을 조금 인사이트를 좀 바꾸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만은요. 지금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빠지면서 우리도 같이 조정, 그리고 케네디 발, 그러니까 트럼프 쪽에 변수가 좀 컸던 모양인데 오늘도 반등 시도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이 기회인가요? 지금 대웅제약까지 알약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있고 일단 케네디 주니어의 이런 백신 회의론자가 임명됨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 이제 이벤트는 좀 마무리가 됐다고 보는데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출시 이후에는 사실 어느 정도의 세론 뉴스로서 작용을 할 수 있지만은 장기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 종목 하나로 우리가 포트폴리오 편입하기보다는 ETF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정도로 변동성이 좀 심한 시장이지만 침투율은 아직까지도 저는 5%도 채 안 되는 침투율. 사실상 성장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전망은 굉장히 유망한 섹터. 일단 성장률로 봤을 때 2030년까지는 15% 그걸 넘는 섹터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좋다. 이렇게 해서 ETF 쪽으로서 한번 접근해봐도 된다. 이렇게 결말을 짓고 싶습니다. 종목 선별은 까다로워지고 있군요. 참고하겠습니다. 개장 중계에서 더 이어갈게요.